자, 반갑습니다. 배선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선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2년차가 되기 직전인데요. 지금 서울의 월세 시장이 난리인 것 같아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어떤 아파트 30평대인데요. 작년 초만 하여도 이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99만 원이었죠. 그런데 현재 와서는요. 현재 월세 실거래 가격이 1억 원에 380만 원 또는 5억 원에 월 25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를 자세히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1년 전 1억에 199만 원짜리가 1억에 38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였지 않습니까? 1년 조금 넘어서 이 정도로 가격이 이제 폭등했다는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였고요. 보증금 5억 5천만 원에 69만 원짜리는요. 보증금 5억에 월세 250만 원으로 3배 이상 폭등하였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월세 실거래 분포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평수에 한해서 한 달에 한 건 내지 2건 정도가 월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요. 올해 들어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건이 거래되었던 거죠. 5억에 270만 원, 5억에 2억 5천만 원에 280만 원, 8억 1250만 원에 월 20만 원 등등. 그렇죠. 이 정도로 월세가 장난 아니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월세 거래량이 이 정도로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전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공급은 줄고 월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공급은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세는 가면 갈수록 기해지고 기해진 만큼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또한 전세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의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인데요. 2021년 5월 달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11,380건에서 2022년 4월 달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634건으로 거래 건수가 이 정도로 전세 거래 건수는 줄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월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인데요. 2021년도 5월 달에 5,408건에서 4월 달에는 5,117건. 그래요, 여러분. 이만큼 전세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KB국민은행의 자료에 의해도 2020년 8월 달에 월세의 비중이요 25%대에서 2021년 하반기에는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그만큼 월세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처럼 월세 비중이 증가한 원인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그렇잖아요. 전세금의 급등에 있다. 그래요. 전세금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따라서 2+2년 전세 계약이 갱신된 전세금과 2+2년 전세 계약이 이제 갱신하지 못하고 신규로 전세 계약을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전세금 차이가 보이는 화면처럼 평수가 크면 클수록 전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30평대는 3억 7천만 원, 38평대는 4억 4천만 원, 40평대는 3억 8천만 원은 돈이 전세금이 계약 갱신과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와 이 정도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의 전세금을 갑자기 3억 7천만 원, 4억 4천만 원, 3억 8천만 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난처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원인 두 번째로 본다면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갑자기 2년 지났고 또 갑자기 전세기간 4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3억대 4억대로 올려주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도 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입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입자들이 요구에 따라서 그냥 전세금 인상분만큼 월세로 전환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절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그 전세 금액이 오른 분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오른 전세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이제 도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주인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보유세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따라서 나는 전세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므로 나는 전세를 월세를 받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겠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집주인들 계시죠? 그래요. 그런데 월세를 이렇게 받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남지 않습니까? 뭐 더 솔직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사실 집주인들의 속마음은 난 전세보다는 월세가 좋아. 그렇죠. 아니 뭐 돈 많이 있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 받는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겠죠. 뭐니 해도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좋아. 월세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한 뭐 상가에 비해서 아파트는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또한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를 못 구할 수도 있는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한다라고, 따라서 월세의 비중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부분인데요. 그래요. 대출 규제. 알게 모르게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규제도 알게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부동산 규제가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도 정말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 대출 받기가 쉬운 거지, 유주택자, 특히 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출 규제도 있고 금리 인상 부분, 그렇죠. 뭐 작년 7월달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뭐 1.5%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0.5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5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제 기준금리가 2%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2%면 대출금리는 요거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현상 때문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고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씩에 월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2022년 8월달 이후 임대차 3법 2년 차인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동안 2+2년을 사용했던 분들 입장이라면 이제 2+2년 4년에 다 소진돼서 2022년 8월달부터는 새롭게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도래되는 그러한 전세 매물들이 과연 집주인들이 전세 금액만 올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집주인들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로 전환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월세 전환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와중에 세입자분들,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첫째, 뭐 월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는 방법밖에 없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